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짙어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다시금 3,000선을 밑돌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간신히 1,000포인트 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 전날 대비 1.25%가량 하락한 2,975선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한때는 2,970선이 깨지기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전날 대비 0.44%가량 하락하면서 1,00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게임주와 에코프로비엠이 하단을 좀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은요. 전거래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뱉어냈고요. 개인은 나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4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38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고 외국인이 나홀로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한 채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장일수록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탄력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 이슈를 정리해보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굉장히 핸섬해지셨네요. 네. 깔끔하게 좀 이발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이렇게 깨끗하게 새 단장한 기념으로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이제 사상 최고가,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와중에서도 재미가 없단 말이죠. 이런 시장에선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만 재미나게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고 재미있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좀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재미없는 주식시장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유익하고 또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서도 재미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바짝 달려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홈페이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될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 활용하셔서 내일장 대비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소수 대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기도 하죠. 노컷 뉴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이 최근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해온 요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필수품으로 경유차와 건설용 중장비 등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10리터에 10,000원 안팎 끼던 가격이 10만 원까지 폭등하고 있어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놓이자 정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관련 생산 기업인 롯데, 정밀화학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죠. 5%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11%, 두 자릿대 강세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요소수의 품귀 현상 과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NFT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NFT를 좀 육성한다고 하네요. 조선비즈의 기사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주주들에게 스포츠와 메타버스 그리고 NFT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신작 게임 오딘의 흥행의 여파로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세계적인 게임사가 되기 위한 작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에서의 즐거움을 오프라인에서도 성공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NFT 거래소도 향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NFT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3%대 견조한 움직임 꾸준하게 지속을 하면서 89,0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형성을 했습니다. 카카오 관련주들 다시금 비상을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600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000명이 넘게 증가를 한 것인데 지난 9월 말 이후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 하네요.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도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게 된다면 확진자 수의 폭증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문제는 현재 의료 체계라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수준의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세 가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볼게요.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방대하게 우리 시장에 좀 녹아있는 그런 필수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물류 대란 현실화가 될까요? 저희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송시키면 바로 다음 날 오고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배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기하고 있는 선박도 뭐 70척이 넘을 정도로 이 물류 대란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인은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 3주 전부터 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 증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투자 여러분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FOMC 회의 결과에다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FOMC에서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과연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 지루하잖아요. 그 이유도 FOMC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증시만 지루합니다. 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즉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업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실적 장세 즐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증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랑 똑같이 FOMC 회의 결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는 테마주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나스닥 선물로 올라가는 것처럼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우리 증시만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가 됐고 만약에 뭐 테이퍼링 관련돼서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고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이머징 마켓에서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달러 강세로 가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장에서 우리 선물 매도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만 급등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인상 결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순환매 돌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 또는 인플레 관련주에다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차라리 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를 아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수출 관련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요소수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리터에 10,000원짜리 요소수가 1리터에 뭐 10만 원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화물차 등등 멈추게 되죠. 결국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화물차가 멈추게 되면 물류대란 오죠. 물류대란 오면 인플레이션 심각해집니다. 결국에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대응할 수 있게 인플레 관련주에다가 주목을 하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장에서 급등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뭐 히토류 관련주들 동국 RN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형적인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이 중국이 히토류 대부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뭐 동국 RNS 크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히토류와 엮였고 그다음에 요소수와 엮이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가는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현재 개별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잠 못 자고 그거 보실 바에는 원자재 관련주 지금 뭐가 가격 올라가고 있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원자재는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뭐 남해화학도 좀 급등세가 나와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소 관련된 비료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부족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자국에서 전력 소비가 심한 공장들은 좀 멈추라고 명령이 내려오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전력 소비가 심하다 보니까 마그네슘 생산을 조금 제어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인 마그네슘 공급난도 우리 곁으로 와닿았다는 거죠. 즉 마그네슘 테마주들도 후속주로서 대한민국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박스권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손 놓고 FOMC 결과만 기다릴 것이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 장은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 지지부진한 거 해결 못 해줍니다. 결국에는 순환매를 이용해야 되고 국내 증시에서 트렌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자재 순환매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관련주다라든지 아니면 요소수 관련주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원자재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이라던가 요소수 관련주도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레벨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와, 정말 이제 국내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까지 NFT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2의 위메이드를 좀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2의 위메이드가 카카오 게임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사실은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네. 맨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대란인 이제 흥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임주는 주가 상승 나오는 게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매출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 NFT가 굉장히 흥행을 또 하고 있죠. NFT까지 한술 떠가지고 이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위메이드 후속주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눈여겨보셔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자 위메이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월 달 정도의 흐름만 보더라도 뭐 2만 원 안팎대에 위치해 있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뭐 19만 9,100원대까지 굉장히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와줬죠. 단순히 뭐 눈대중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600% 이상대가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보니까 지금 3Q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원래 이제 적자였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주면서 그죠? 연간 보시면은 2020년도, 19년도, 18년도 적자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실성 컨센서스상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요. 이번 연도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비교해 봤었을 때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게임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작. 그죠? 이 미르보가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돈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뭐 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게 주면서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즉 돈을 지금 벌고 있다는 모멘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NFT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레어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명품 소비가 이제 한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소비가 조금 촉진되면서 명품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희귀한 상품들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NFT 쪽으로 수급이 붙어주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자, 공통점을 보면은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나서 별로 재미가 없다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딘이라는 게임이 흥행세가 나와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와줬었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발표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1%, 매출액이 210%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오딘 흥행이 굉장히 이제 주가 상승 탄력에 이제 불씨를 붙여준 거죠. 거기다 이제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 CEO들이 NFT 사업 쪽으로 좀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가 카카오 VX인데 골프 사업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골프 뭐 티타임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상품을 팔든지 아니면 뭐 아바타를 팔든지 NFT 거래소를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든 뭐 카카오 골프든지 거기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있는 게 게임 매출 흥행이랑 NFT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카카오 게임즈도 이 전고점으로 올라갈 만한 시장 이슈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지금 뭐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수급들 굉장히 뭐 짱짱하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뭐 눈여겨보셔도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게임 대작, 돈을 쓸어갈 수 있는 게임 대작이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 있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이 종목도 게임주로서 2,000원 하던 종목이 8,000원대까지 강세 나와주고 있죠. 게임주도 주가 상승 퍼포먼스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 대부 시스터즈 이 종목도 쿠키런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뭐 25,000원 밑에 있던 종목이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굉장히 강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뭐 카카오 게임즈는 오딩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뭐 NFT 사업 때까지 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앞으로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작 흥행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NFT에 대한 기대감까지 제2의 위메이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전략을 조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인 만큼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재료 소멸이죠.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었던 날짜가 찍혀져 있었잖아요. 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에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뭐 하이트 진로부터 시작해서 여행주도 다 재미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대감이 현실이 돼버리니까 이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행주들 빠지는 것도 오늘 확진자가 2,000명 이상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로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정작 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나서는 별 기대감이 없고, 게다가 확진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또는 뭐 병상 부족 이슈라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술을 뭐 밤새도록 먹다가 정말 확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 뭐 여행주, 알코올 이런 거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인프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또는 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지 전혀 상상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뭐 콜드체인 시스템이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구축이 된다든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스며들었단 말이죠. 즉 인프라는
주식시장에서 재료 소멸이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거 사례를 지금 몇 가지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서 회사 출근이 안 됐죠. 회사 출근하다가 코로나 걸리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시스템이 우리 삶에 들어왔느냐? 재택근무 했잖아요. 그죠? 망연계 시스템이 발전이 하게 되고 각종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섬나라 제주도에서 재택근무하고 끝나면 여행 가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당연히 주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실적이랑 연결이 되면서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2,500원 하다가 무려 23,650원까지. 그죠? 25,000원 하던 종목이 23,6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1000% 올라간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3월 달부터 뭐 이전 주가 회복했다라고 해도 뭐 올해 6월 달부터 보더라도 이 종목 거의 200% 이상 올라갔다 보는 거예요. 왜? 인프라 관련주기 때문에. 뭐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를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압병동이라는 인프라가 우리 삶에 들어가게 됐죠.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도 바로 바닥권에서 무려 2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나 아는 뭐 여행 많이 가면 당연히 여행사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병동은 확진자들은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서 이런 시적 기대감이라든지 테마로 이러한 이제 인프라 관련주로서 수혜가 나와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자면 시젠. 시젠도 우리가 뭐 진단키트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키트 관련돼서 수급이 또 이어지게 되면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예요. 콜드체인, 우리가 백신 맞으려면 일반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겠죠. 뭐 영하 60도 이상의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대한과학 이것도 필수 인프라라 볼 수 있겠죠.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무려 5,000원 하던 종목이 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제가 한 힌트를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지금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는 앞으로도 줄어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기 위해서 확진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인프라는 우리 삶에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지금 뭐 알서포트, GH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뭐 200%, 1000% 갔던 것처럼 정말로 엄청난 큰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종목을 딱 한 종목 정말 자신 있게 골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된다고 해서 여행주 뭐 대한항공 찍고 이러면 이미 늦었단 말이죠. 대한항공은 저저번 달에 찍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확진자 늘어나죠. 위드 코로나 하고 있죠. 지금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황금 수혜주 제가 딱 한 종목 골라놨습니다. 200% 수익 못 봤다 하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최대 인프라 수혜주 한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일부 종목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 관련 수혜주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인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신 다음에 급등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관련 종목에 대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별별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별별 이슈 때 잠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소수 관련 종목이죠.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비료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남해화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수입 요소 55만 톤 중에 약 22만 톤이 요소 비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요소를 이용하는 비료의
이후에 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혜 기대감에 장중 15%가량 급등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종가도 탄력 지키면서 13,900원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3분기 호실적 발표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분기 영업이익이 406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0%가 증가했다라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오늘 20%가량 급등을 하면서 12만 원을 터치했고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종가도 두 자릿대 강세 이어갔네요. 11만 6,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 입성한 카카오페이는요, 공모가 9만 원의 2배인 18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장 초반에는 27%까지 급등을 하면서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키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하락 전환에서 시초가가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또 빠르게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에는 종가에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19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요소수와 히토류에 대한 겹 이슈를 안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유니온은 요소수 5대 브랜드인 불스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먼저 부각을 받았고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히토류 통제 강화 소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주가는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제한봉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08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요, CTK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요. 오늘장 장대 양봉 시원하게 역시나 그렸습니다. 캐나다 자회사가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서 썩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상한가 치고 올라가면서 만 원도 시원하게 돌파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중에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비료까지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남해화학의 관련 이슈로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요소수를 좀 만들 수 있는 게 요소 비료 쪽이라고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네. 똑같이 이제 중국에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많이 집중하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비료도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한다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수출적인 부분에서 좀 나아가려고 하면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주변국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규제를 먹이니까 내수 쪽 살리려다 보니까 비료 수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비료를 다루는 기업이라면은 요소 이슈도 있고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5천억 좀 넘어가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수출 계약 공시도 좀 나와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매출액 20% 정도 되는 비료를 또 납품하는 이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뭐 중국발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비료도 많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꿀팁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기관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따라가시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모습을 딱 봤을 때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21일, 22일자래 투신이랑 기관이랑 연기금이 좀 동시에 들어와주는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22일자래 뭐 기관, 투신, 연기금들, 즉 기관이야 뭐 들어와주면 좋은 건데 투신이랑 연기금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 세력이랑 지속적인 수급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변동세가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종합 차트상 급등세가 좀 나와줬었죠. 자이언트 스텝을 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종목별 투자자 봤었을 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기금 수급들, 뭐 투신 수급, 기관 수급들 같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10월 22일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 22일, 20일, 20일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급이 같이 들어와 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10월 22일이라 말씀드렸죠. 그
그 위에 단기 변동성은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와주는, 즉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는 시세가 아니라요. 좀 어느 정도 기관이라든지 투신, 연기금 쪽 수급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셨을 때 뭐 좋은 주가 상승이라든지 뭐 안정적인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한번 팁으로 받아가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비료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실 때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유니온인데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히토류 이슈까지 얹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그죠? 했거든요. 네. 네.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사실 저는 히토류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가네리스도 좀 움직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이 진짜 뭐 히토류가 이제 정말 미중 무역 관련해가지고 패권을 중국 쪽이 좀 잡아가는구나 했었는데 이게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됐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어떠한 이유로 올라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니까 장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알고 보니까 이게 지분가치 부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법은 뭐냐면 요소수 관련주라고 해서 후발주가 상한가 가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좀 트렌드로서 유행 타고 있는 게 지분가치가 부각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가치 부각돼가지고 상한가 갔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DPC도 지분가치가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급등세가 나와줬었던 거죠.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3거래일 만에 1, 2, 3 해가지고 35% 이상대 급등세가 나와준 것도 전자레인지가 많이 팔려가지고 DPC가 급등세 나온 거 아니죠.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죠?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당히 투자를 잘한다. 그죠? 지분가치가, 그랩 지분가치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세가 나와줬었던 거고, 그러니까 LNF의 최대 주주가 있죠. 세로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LNF가 또 최저주로 이제 LNF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이기 때문에 LNF 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분 가치 올라가가지고 100% 이상의 변동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급등세가 나와준다라고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제 주식 보유 수량 때문에 시가총액이랑 좀 맞물린 그러한 이제 가치가 부각이 돼주면서 변동성을 뭐 거의 50% 이상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많은 힌트를 오늘 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수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지분가치. 사실 대한민국 시장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도 재밌는 수익 보실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분가치 부각으로 인해서 유니온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관련 정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별다섯 중간 리뷰를 해볼 텐데 와 정말 탑5 종목 리뷰를 앞두고 상승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3%의 상승률이 딱 3거래일 만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 공략주 34%의 상승률, RT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날 말씀해 주셨는데 무려 42%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
10월 6일 공약주였죠. 18,600원을 터치하면서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2주 만에 달성을 한 상승률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세 자릿대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네요. 과연 캠트로스를 뛰어넘는 종목이 오늘도 나올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간 점검해볼 텐데 캠트로스 역시나 여쭤봐야겠습니다. 9월 30일 날 최고가를 달성한 후에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라도 할 것도 없는 게 102%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추천 기준 때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도 뭐 한 두 자릿수 이상대 수익률이 충분히 나와 주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도 구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캠트로스도 필수 인프라 관련주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방송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위드 코로나 필수 인프라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세가 많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탄소 중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땅에다가 묻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이제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쪽에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이 아니라 우려로 조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화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화재가 나게 됐을 때 리콜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화재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현재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항상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지 라인을 좀 볼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 나와서 조금 팁으로 드리는 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13,000원 구간대에서 명확하게 지금 바닥 잡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이동평균선이 가까이 있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9월 중순쯤에 2차 파동 나오게 됐었을 때 그동안 거래대금이 없다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슈팅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 눌림목 주면서 거래대금 죽었다는 것. 즉 여기서 강력한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는 건데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강력한 지지라인도 여기서 형성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뭐 탄소 중립적인 부분들이 전혀 죽지 않았죠. 지금 오늘 시간에 보시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뭐 4%, 5% 정도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원전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탈원전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즉 필수 인프라 관련주인 캠트로스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서 V자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래대금 1차적으로 들어왔고 이동평균선 유지해주면서 우상향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놀이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필수 인프라라는 수혜가 가능하면 급등세가 2차 파동 나오고 3차 파동도 나오고 100% 그 종목이 급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 인프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러한 세 자릿수 수익률 어렵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인프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술적 반등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관련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황금별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인데요. 네, 9월 7일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최고가 5,710원을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11%의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물류 대란과 관련해서 오름세를 집계가 됐는데 윗꼬리를 너무 빨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쵸? 저는 네.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너무 네.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종목 언제 상한가 가나. 사실 너무나도 모멘텀도 좋고. 사실 여러분들 물류 테마라고 한다면 동방이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대장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린 지 좀 됐어요. 사실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9월 7일이니까 두 달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종목이 삼성 SDI 물류 전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라는 뭐죠?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관련돼서 해운 대란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해운 운임지수 올라가게 되고 물류 대란 오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와 관련된 물류 전담반도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소수와 관련돼가지고 화물차 스톱, 이거와 관련돼서 또 물류 대란 이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요새 이렇게 윗꼬리 달아주고 음봉 달린 종목들도 말아 올리면서 좀 올리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장 뭐 시초가에 잡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 상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 캔들이죠. 지금 여기 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윗꼬리 달아줬던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강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초가에 잡지 마시고요. 이 윗꼬리 지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대란 이슈로 인해 상승 탄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단 지지가 확인된다면 강한 반등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9,840원을 터치하면서 27%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2명, 뭐 4명 인원 제한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운동복 매출이 따라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날씨도 선선하고 너무 좋죠. 한강 뛰어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즉 이 운동복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다. 이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지금 노젠 택배가 인수가 되게 되면서 코엘 패션 측에서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게 되고 더욱더 가속력 있게 매출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전혀 뭐 거래량도 없는 구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종목보다는 뭐 고점에 올라가고 있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OTT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모멘텀이 있고 일정이 있고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미리 잡아놨을 때 주가 상승 나오면 더 큰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복 매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수 인프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었던 거니까. 그만큼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바닥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필수 인프라와에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리고 실적도 기반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20% 상승이 가능했고요. 사실 이 종목 저는 더 간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의 꼬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힌트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동반된 꼬리 보시고요. 여기서 강한 반등 예상되기 때문에 왜?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도 안 나갔어요. 수급 주체들이 이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던지고 있느냐? 고점에 사서 떨어지면 골치 아프겠다. 미리 던져야지. 장중에 투매 물량 나오는 거예요. 올해 거래대금이 오늘 보더라도 뭐 50억 나왔죠. 이러한 거래대금을 장중에 누가 던진 거예요. 수급 주체들이 이탈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꼬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필수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수급 주체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뉴인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18,600원 최고가 터치하면서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2주 만에 이렇게 상승률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급등세 가능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해드렸던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이죠. 제가 이제 여기 추천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딱 말씀드렸던 게 다음 달에 디즈니가 들어온다. 디즈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넷플릭스 관련주도 널뛰기 하는 거 들어갈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 추천드렸을 때 기준으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잡을 수가 없는, 그죠? 상한가, 2연상, 3연상 전혀 시장가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사실 종목이 2연상 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쇼박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죠.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종목 리스크 안고 들어가서 심장마비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인프라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판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디즈니랑 언제든지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디즈니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인프라를 마련해 줄 수가 있겠죠. 즉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는 거고 직접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널뛰기를 하는 구간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런 구간에서 척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남들 막 쇼박스 손절치고 눈물 흘릴 때 여유롭게 40% 수익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팁 많이 드렸어요. 중국발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좋지만 이 위드 코로나
필수 인프라 관련주, 바닥에서 올라가고 정말 저점에서 누구나 잡을 수 있고 정말로 필수적인 인프라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뉴 50%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아놔도 올 연말에는 정말 행복한 연말 보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그 특별 종목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특별 종목 한번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점에 있는 특별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아주 알찬 정보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만 검색을 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내리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오늘도 어떠한 종목이 공개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 5개 종목 리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황금배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변동성 종목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NACN 벅스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네임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 싸이월드 테마주로서 알려져 있죠. 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종목이 뭐 메타버스를 한다라 뭐다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단순히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상한가 이후의 흐름도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된 상태에서 음봉 캔들, 즉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살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캔들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제가 TV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팁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집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강력한 흐름으로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갭이 떴다, 시장가 매수 들어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세력들이 시장가 매수해가지고 종목 들어올린 다음에 더 이상 매수 안 하면 빠지겠죠. 근데 개인들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빠지니까 손절칩니다. 물량 확보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물량 확보 싹 돌려가지고 상한가 만든 다음에 N자 파동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 변동성 원하시는 분들은 차트로서 접근을 하시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뭐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큰 수익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12,000원 정도 여러분들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배 공략주 NHN 벅스였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깔끔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황금배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어느덧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이별을 이야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필수 인프라는 여러분들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재택근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했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아직도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한번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빠르게 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행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 국민이 여행 가진 않겠죠. 전 국민이 재택근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굉장히 크게 갔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나서 확진자 벌써 2,000명대 후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를 케어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인프라라고 했을 때 저는 200% 이상대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지금까지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공부해보지 못했다 또는 매수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도구 사진이 딱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방송 중에도 꿀팁이 많이 공개되긴 했지만 그보다 더한 꿀팁들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방송도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